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 전부죠. 사실 네. 지금 해마다는 아니겠지만 반복되는 이 비정규직 파업 논란. 이제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할 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올해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해서 매일 2, 3천 개 학교에서 단축 수업이라든지 그 대체 급식 이런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예. 학부모들도 자녀의 돌봄이라든지 점심을 챙기느라 고충을 겪었습니다. 네. 이번이 2012년 이래 5번째인데 갈수록 파업 인원과 규모가 커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파업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요구와 네. 또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어서인데요. 네. 학교 비정규직 측은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인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급을 6.24% 정도 올리고 수당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거고요. 네. 반면 교육 당국은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 정도만 올리고 네. 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추후에 논의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격차가 좀 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간극이 단숨에 좁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파업이 되풀이되거나 또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업에 임박해서 뭔가 협상에 나서기보다는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라든지 근무 체계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한정적 재원을 감안을 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을 해서 학교를 필수 공익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남겨두게 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돼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니까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좀 대책이 마련이 필요하고요.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얘기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연일 뭐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이 속출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당국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동문과 학부모들도 불공정, 불공평, 또 위법한 평가에 대해서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또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그 논란은 가열될 수 있는데요. 뭐 지난 5년간의 평가를 한다면서 평가 직전에 어떤 불리한 평가 배점이나 지표를 제시한 것들이 불공정하고 또 전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와 달리 또 기준점을 20점 이상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이런 그 자사고 존폐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의 임의적 평가를 넘어서서 이 부분은 뭔가 정치와 선거에 고교 체제를 전리품화하는 어떤 정치권의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고교 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배를 표심을 쫓아서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정부와 정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를 만들고 없애는 이런 방식이 계속되는 데서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고교 체제 구축은 교육 정권이나 교육감에 의해서 좌우될 게 아니라 국가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헌법재판소도 그 현재 자사고 존폐 논란은 고교의 종류와 운영 그리고 입학 전형 방법을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더 부합한다는 의견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그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더 큰 틀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현재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의 국정교과서를 이제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기로 이제 보고 있죠. 네, 이달 중으로 그 초등 3학년, 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는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은 2022년 3월부터 그다음에 5, 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 교과서가 적용이 됩니다. 뭐 문제는 이제 사회 교과서에 있어서 교육계에 약간의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초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 할 때 지금은 교과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수정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수정을 권고하는 걸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이념 가치라든지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어떤 내용이 담겨질 수 있고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서로 다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출판사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교과서 채택을 놓고 제2 중등에서 벌어졌던 금성사 교과서, 역사 교과서 파동이 초등학교 현장에 다시 재현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검정 교과서화 하더라도 사회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담길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전문적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지필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 심사를 엄격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한번 또 겪어본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